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수열 파트에서 이제 개념 3번 개차 수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차 수열이 뭐냐? 개차 수열인데, 제목이 개차 수열인데, 제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적으세요. 개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기라고 적을까? 약간의 용어를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개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기라고 제목을 다시 달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수열 AN이 있는데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 A1, 뭐 두 번째 항이 A2, 뭐 세 번째 항이 A3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별 무리가 없죠. 자, AN-1번째 항, A의 n번째 항 뭐 이런 식이 있다. 이때 우린 이 AN을 뭐라고 부르냐? 원수열이라고 부를게. 원수열. 원래 수열이다. 원래 수열. 오케이? 자, 이 원수열에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어. 그랬더니 어떤 B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A3에서 A2를 뺐더니 또 새로운 숫자가 나왔어. B2야. 뭐 이런 식으로 쭉 빼시면 여기 뭐 B3가 될 거고 이런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될까? 규칙성에 의해서. A2에서 A1을 뺐더니 B1이 됐지. 3에서 2 뺐더니 2가 됐으니까 2에서 2 빼시면 여기는 Bn-3이 되겠지. 이때 이렇게 차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해. 개차 수열이다. 오케이. 자, 간단히 연습해 보면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뭐 2, 4, 뭐 7, 뭐 11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쳐보자. 이때 얘는 분명히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빼봤어. 뺐더니 여긴 1이고 여기 뺐더니 2고 여긴 뺐더니 3이고 여기 뺐더니 4야. 지금처럼 어떤 차가 새로운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이때 우리는 얘를 원수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 밑에 있는 차로서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개차 수열이다. 오케이. 자, 개차 수열이 이제 뭔지 아셨어요. 근데 그 개차 수열은 통상적으로 등차 아니면 등비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쪽 단원에서 이제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했었잖아. 그 부분 완전히 여러분이 마스터 하셨어야지만 요 개차 수열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보시니까 개차 수열에 있어서의 일반항 구하기인데 그 일반항이라는 것은 얘야.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이 구조를 잘 보시면서 A2라는 것은 자, A1에다가 B1을 더하면 만들어지는 거지. 왜? 얘에서 얘 뺐더니 얘가 됐으니까. 거꾸로 얘에다가 얘를 더하시면 A2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럼 A3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3라는 것은 얘에다 얘 더한 거잖아. A2에다가 B2를 더한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A2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A2를 우리는 A1에다가 B1에 플러스 B2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B끼리만 내가 묶어준 거야, B끼리만. 자, 한 번만 더 써볼게. 그럼 A4라는 것은 A3에다가 B3를 더한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쓰시면 A3가 얘니까 A3 자리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니까 A1에다 B1, B2, B3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보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보시면 결국에 AN이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자, AN이라는 것은 A1에다가 4일 때 3까지 더하고 3일 때 2까지 더하니까 N일 때는 어디까지 더할까요? 쭉 가서 N-1까지 더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이 합의 모양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게 시그마잖아, 시그마. 결과적으로 AN이라는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야, 1부터 어디까지 가지? N-1까지. 여기는 BK라고 적어주시면 돼. 오케이? 결국에 여러분이 개차 수열 파트에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틀이 이거다. 이 틀거리를 아셔야지 여러분이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개차 수열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BK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얘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이 AN은 뭐다? 얘는 원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떤 문제에서 개차라는 말이 보였어. 개차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여러분은 이 틀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가 n일 때 여기는 n-1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이게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틀이고 혹시나 해서 또 하나의 틀을 써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의 n번째에서 또는 A의 n-1번째로 그냥 쓸까 이렇게? n번째에서 n-1번째를 뺐을 때 그 값이 만약 숫자야. 이거 뭐라고 그랬어? 차가 숫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등차야, 등차. 그런데
A의 n번째에서 A의 n-1번째를 뺐더니 그 값이 예를 들어 Bn이랑 어떤 수열이 나왔다 쳐보자 이렇게. Bn. 어떤 식으로 등장해 있어 이 표현 자체가 객차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면 돼. 이제 뒤쪽에 점화식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구조도 여러분이 미리 좀 챙겨 두시면 좋겠다. 됐죠? 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23번.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자, 봤더니 4, 5, 7, 11, 그 다음에 19,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잖아. 자, 파악해보면 뭐 얘는 등차는 분명히 아닌 거잖아. 등비도 아니잖아. 그럼 일단 우린 빼보는 거야. 뺐더니 1, 뺐더니 2, 뺐더니 4. 자, 뺐더니 8 나오고 여기는 16이 나오겠다. 뺐더니 그 값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지. 결국에 개차가 등비다 그 말이야. 개차가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런 얘기지. 맞아? 그럼 개차라는 말을 보시면 여러분 무조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 틀거리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지. n번째 항.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n-1번째까지 가는 거야. 이 자리는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어주신다 그랬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 틀거리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항 A에는 그대로 쓰시고요. 원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얼마지? 원수열의 첫 번째 항 4가 되겠지. 자,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이 자리는 개차수열의 일반항이죠.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과정 어떻게 됐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이다. 첫 번째 항이다. 공비에 n-1승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변수를 우리가 k로 선택했으니까 여기를 2에 k-1 이렇게 쓰셔도 무리 없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 보세요. 얘.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의 합. 그러면 4 플러스 공비가 2니까 2 빼기 1, 2 빼기 1. 항은 당연히 n-1개죠. 초항은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지?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반항을 깔끔하게 메모해 보니까 A에는 여기 좀 암산 좀 하고 들어갈까? 이게 4고 여기는 분모 1이니까 됐고 2에 n-1승에 마이너스 1이죠. 자, 2에 n-1에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합에 대한 값을 구하려면 반드시 이용해야 될 게 뭐라고? 시그마를 이용하시라고 했죠. 시그마 k가 1부터 10번째, 10번째 항까지 이 놈이 일반항이니까 변수 k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시그마 합 차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 암산 좀 해볼게요. 분배할 텐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얘 없이 요거만 보시면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의 합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공비 2 빼기 1 항이 10개야. 초항 1 집어넣으시면 1 나오겠지. 그 다음 얘 상수 처리하시면 얼마? 30이 되겠죠. 요거 산수 처리하시면 여러분이 정답을 구해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결론은 합을 물어보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아셔야 된다. 오케이? 더불어 등차나 등비가 아닌 수열에 있어서 합을 구할 때 뭘 이용하신다고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하신다. 그렇죠? 기본 계산이지만 충실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24번 문제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자, 개차 수열이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뺐더니 어떤 만들어진 수열이라는 거지. 개차 수열이 이거래. 자, 요것이고 첫 번째 항 1이다. 이때 A5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요. 자, 보세요. 분명히 이 문제 역시 문제 표현 속에서 개차라는 말이 등장해 있어. 개차라는 말이 등장해 있으면 틀거리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 식에다 때려 넣으시는 거야. 자, K가 1부터 n-1까지 BK가 된다고 그랬지. 맞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A5야. 그럼 AN 구해서 5 대입해도 괜찮고 그냥 바로 A5를 쓰시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얼마니?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쓸까 일단?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BK인데 얘가 개차의 일반항이잖아. 요 놈이 개차의 일반항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K에 K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A1이 등장해 있네요. 여기다 바로 쓸까요?
자, A1이 1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나머지 산수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럼 한 번만 더 가볼게. 1 플러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시그마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다고 그랬지? 이때 두 수가 연속돼 있으니까 3분의 스트레이트 생각나세요? 3분의 스트레이트인데 하나만 더 체크할게. 우리 여기 숫자로 적었으니까 여기도 4가 되겠지? 하나 적게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4, 5, 6 이렇게 적어주시면 암산 처리가 가능하겠다. 됐죠? 자, 개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거리 기억하시는 거야. 때려 넣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겠다. 자, 24번까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니까 25번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볼게요. 자, 2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랑 좀 유사한데 한번 보시면, 자, 평면 위에 n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어느 두 개도 서로 평행이 아니고 또 어느 세 개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 n개의 직선으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자, 그러면 지금 평면에 지금 n개의 직선이 있대. 자, n개의 직선이 있다. 이 문제 상황을 좀 잘 봐두시고요. 항상 들어있는 표현이 있어. 어느 두 직선도 서로 평행하지 않고 세 개도 만나지 않는데, 같은 점을 갖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 직선이 만약 한 개 있다고 쳐볼게. 직선이 한 개 있어. 짠. 그럼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평면이 몇 개로? 좀 보기 좋게 그릴게요. 눈에 확 들어오게. 자, 어떤 평면이 있습니다. 원이란 평면이 있어요. 이때 직선이 하나 있어. 몇 개의 평면으로 분할되지? 두 개의 평면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이 문제는 평면이니 교점이니? 교점의 개수네요. 이렇게 쓰셔야겠네.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 교점은 없으니까 빵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A2.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직선이 하나 더 생겼어, 이렇게. 자, 직선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럼 교점이 몇 개 돼, 이제? 비로소 하나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자, 세 번째, 이제 A3 한번 써볼게. 세 개의 직선이 있어요. 세 개의 직선이 있다. 이렇게 생기겠지. 왜? 어느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교점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 이제 3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자, 직선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직선이 4개 됐어. 4개 됐으면 뭐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더 생기겠지. 그럼 결국 여긴 6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야. 이때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n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의 n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 거지. 이게 얼마나 나오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규칙성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 0이야. 두 번째 항 1이야. 세 번째 항 3. 네 번째 항 6. 이런 식으로 나간대. 이때 여기 1이죠. 차가 2죠. 차가 3이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차가 새로운 개차 수열이 되고 있는 거잖아. 등차한 거 보이시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n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고?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1번째까지 여기다 한 칸 작다고 그랬죠? 개차 수열의 일반항, 여기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1의 n이 되겠죠? 이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조 좀 봐두시고, 특히 이런 뭐 개차 수열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주의할 게 항상 4개의 값은 일단 뽑아내셔야지만 문제 푸는데 좀 실수가 없다. 뭐 실수가 오류가 나오지 않으니까 최소한 4개 정도는 여러분이 구해내시는 걸 생각해 두세요. 자, 그럼 26번도 역시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더 가보죠. 26번. 자, 다음 그림 같이 한 변에 놓인 성냥개비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갔을 때 정삼각형의 모양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대. 각 변의 삼각형의 개수가 10개인 정삼각형을 말할 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봤더니 첫 번째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뭐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첫 번째 성냥개비는 3개가 필요한 거죠. 맞아. 두 번째는 몇 개가 필요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9개 있었고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 17, 18개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10개여야 되니까 얘 한 변의 길이가 1개야. 한 변의 길이 여기 2개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3개가 있어.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10개인 것은 10번째 항을 찾으란 얘기지? 자, 그래서 규칙성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4번째까지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4번째까지는. 자, 4번째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려보는 거야. 실제 시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아까 18개였으니까 하나, 3개, 3개, 3개가 돼서 12개가 더 추가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지?
잠깐만 18개에다가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개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를 만들었더니 여기 얼마니? 차가 여기 6이 되겠지.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12가 되겠지. 이렇게. 최소한 4개 정도는 뽑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10번째 것을 찾는 거잖아. 10번째 몇 개 쓰이니? 원소의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한 칸 작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차 수열을 봤더니 등차잖아. 공차가 3이 등차지? 그럼 3K 쓰시고 첫 번째 항 6 나오게 만드셔야 되니까 3 쓰시면 되겠지. 나머지 시그마 처리는 여러분한테 맡겨도 괜찮죠? 자, 이거 값을 처리하시면 되겠다. 결국에 25번과 26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어떤 수에 대한 규칙을 발견할 때 최소한 몇 개까지, 4개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구해내시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 앞쪽에 지난 시간에 하나 안 풀었던 게 하나 있는데 20번 문제 잠깐 한번 보실까? 지난 시간에 하나 안 하고 넘어갔던 20번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아래 그림과 같이 3층으로 쌓여있는 탑을 쌓기 위해서 10개의 정육면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모양의 탑을 8층까지 쌓기 위해서는 정육면체가 몇 개 필요하냐? 이게 질문이래. 그럼 봐봐. 편의상 맨 위에 거를 1층으로 봤을 때 1층에는 몇 개가 있니? 1층에는 1개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2층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2층에는 3개가 되겠지? 3층에는 6개가 될 거고 4층에는 1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8층까지 쌓는데 총 필요한 게 몇 개니? 모두 몇 개니? 그 말이야. 8층까지 총 몇 개 있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도 3개가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 더 추론한 거지. 자, 그러면 차를 봤더니 여기 2야. 여긴 3이야. 여긴 4야. 아, 이게 개차 수열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n번장을 찾아보시면 원소열의 첫 번장에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여기는 BK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들어오는 거죠. 공차가 얼마니? 1이잖아. K에 첫 번장 2 나오게 만드셔야 되니까 1이 되겠지. 맞아? 그럼 요 놈을 풀어주시면 분명히 어떤 값이 등장할 거야. 근데 여기다 A8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8층까지 합이니까 K가 1부터 8층까지 여기 나온 달을 집어넣으셔서 요 값을 처리하시면 별이 나오겠지. 요 별이 정답이 되는 거지. 맞죠? 요것도 역시 4번째 항까지의 규칙성을 발견하셔야지만 정확한 값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자, 이번에는 개차 수열에 이어서 군수열로 가겠습니다. 군수열. 자, 군수열은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이 독특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연습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어떤 패턴들을 좀 익히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 자, 군수열을 푸는 해법을 우리가 수업 중에 뭐라고 정리했었냐면 이렇게 정리했었지, 해법. 자, 1단계. 적당히 군을 나눈다지. 자, 이 적당히 군을 나눈다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적당히 군을 나눈다. 이 첫 번째 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군수열 문제를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적당히 군을 나눈다.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돼. 뭐 어떤 숫자를 봤을 때 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건 이따 문제 속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적당히 군을 나눈다. 그 다음 2번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단계로서는 n군의 이렇게 쓸까요? n군의 항의 개수를 구한다. 자, 3단계 n군의 마지막 항번호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내가 구하려는 항이 자, 몇 군의 자, 몇 번째인가 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 자,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일단 여러분이 큰 틀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가 다냐? 그건 아니야. 근데 군수열은 이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적당히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우리는 실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 27번. 자, 수열을 봤더니 1. 자, 2분의 1. 자, 2분의 2. 3분의 1. 자, 3분의 2. 3분의 3. 자, 여기서 문제는 15분의 7이 있습니다. 이 15분의 7은 자, 몇 번째니 물어봤어. 몇 번째 항이니 물어봤어요. 야, 몇 번째 항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개차, 뭐 등차,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안 돼. 이 문제는 군수열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일단 눈에 보실 수 있겠지. 자, 눈에 보시는데 1단계가 뭐라고 1단계? 적당히 군을 나눈대. 그럼 적당히 군을 나눠보는데 10초 드릴게요. 여러분이 먼저 군을 나눠봐.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얘? 규칙이 좀 보이시나? 보이세요? 자, 얘가 1군이어야 되고 얘가 2군이어야 되고 얘가 3군이어야 돼.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돼.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됐지? 관찰해보면 얘 1군이야. 항이 1개야. 2군이야. 얘 항이 2개야. 3군이야. 얘 항이 3개야. 결국에 각 군을 봤더니 분모가 2일 때 2군이고 분모가 3일 때 3군이야. 그 다음에 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어. 자, 그러면 뭐 n군은 항이 몇 개 있을까 일단? 뭐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n군은 항이 n개 있겠지. 맞습니까? 자, n군은 항이 n개 있을 거야. 2단계까지 내가 한 거야. 그러면 n군의 마지막 항의 항 번호를 찾아달래. 이게 몇 번장인가 찾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2군의 마지막 항은 몇 번장이 전체적으로? 3번장이 되겠지. 자, 3군의 마지막 항은 전체적으로 몇 번장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겠지. 자, 그럼 이 6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서 6이 나온 거지. 그럼 3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n군의 n번장, 마지막 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얘는 요 자리에 올 숫자가 뭐라고? 1 더하기 1군의 1개, 2군의 2개, 3군의 3개, 마지막으로 n군의 n개가 있으니까 우린 얘를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결국에 이 n군의 n번장, 마지막 항은 n군의 끝항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3단계까지 쓴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요 놈이 몇 번장인가 관찰하고 싶어. 봐봐. 몇 번장인가 관찰하고 싶어. 얘 보세요. 얘를 딱 보시면서 요걸 한번 가볼까? 내가 구하려는 항이 얘야 지금. 몇 군에 있을 것 같아?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몇 군에 있을까? 분모를 보세요. 얘는 15군에 있겠지. 맞아. 15군에 몇 번째일까? 7번째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15군에 7번째야.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되다가 여기 어딘가 14군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15군이 있을 거 아니야. 15군에 7번째가 됐다 그 말이지. 맞아? 그러면 14군의 맨 마지막 항은 몇 번장일까? 14군의 맨 마지막 항은 14를 대입하시면 되잖아. 14군의 맨 마지막 항은 105번째가 되는 거 맞아요? n군의 마지막 항이 이거니까 14를 대입하시면 105번째가 될 거 아니야. 그 105번째보다 7칸 더 가야 되니까 얘는 몇 번장일까? 전체적으로 112번장이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15분의 7이라는 것은 몇 번장이다? 얘는 112번째지. 112번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거다. 오케이? 지금 이제 한 문제 풀어봤지만 계속 이런 규칙대로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돼. 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으셔야 된다고. 군수열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으로 갑니다. 바로 지우고 갈게요. 자, 좀 빠른 감이 있는 사람은 정지해서 다시 메모하시고요. 자, 28번. 자, 숫자를 선생님이 적을 테니까 여러분은 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번 규칙성을 발견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100번장. 100번장은 누구냐? 이게 질문이야. 100번장이 누구냐? 그럼 일단 1단계가 적당히 군을 나눈다면 어떻게 군을 나눠야 할까? 찾으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눌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맞아? 자, 그럼 다시 봐. 얘 1군이야. 1군에는 항이 1개야. 2군에는 얘는 항이 2개네. 3군에는 항이 3개죠. 4군은 규칙성을 발견했다. 여기 항이 4개야. 그러면 n군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n군이. n군은 당연히 n개가 있겠지. 항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n군의 항의 개수까지를 내가 구해냈어. 3단계 뭐 하신다고요? 3단계 n군의 마지막 항의 항번호를 찾으시래. 그 항번호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4군에 4개 가서 n군에 n개가 되니까 얘 계산하시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 모르시면 한자지 이제. 자, 여기 n군의 마지막 항의 항번호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어. 됐죠? 내가 구하려는 놈은 몇 번장이야? 100번장이래, 100번장. 맞아? 그러면 얘가 100번장이 되려면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n 자리에다가 혹시 12 한번 먼저 집어넣어 볼게.
12군이 있다고 쳐볼게요. 12군. 자, 12군의 맨 마지막에 항은 몇 번째일까? 1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2분의 12에 13이 되겠죠? 6이 돼서 여기는 78밖에 안 되네, 아직. 그럼 여기 어딘가 또 13군이 있겠지? 자, 13군의 마지막 항의 항번을 찾아볼게요. 13군. 자, 13군은 2분의 13에 대한 14가 되니까 여기 7이 되겠죠? 여기는 91번째가 되겠다. 자, 14군도 한번 찾아볼게, 내가. 14군의 맨 마지막 항의 항번호는 어떻게 될까? 14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2분의 14에 대한 15가 됐습니다. 7이 되겠죠? 여기는 105번째가 되겠어. 아하! 분명히 100번째 항이라는 것은 14군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정확히도 찾아내시면 14군의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 13군의 맨 마지막 항이 91번째잖아. 그럼 14군의 9번째가 되겠지, 9번째.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14군의 9번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 역시 분수꼴일 거야.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관찰하시는 거지. 봐봐. 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대. 또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해 봤더니 얘는 분모 분자의 합이 2야. 1군일 때 합이 2래. 얘는 분모 분자의 합이 3이야. 얘는 분모 분자의 합이 4야. 얘는 분모 분자의 합이 5야. 그러면 14군의 분모 분자의 합은 얼마일까? 4군일 때 5, 3군일 때 4니까 14군일 때는 분모 분자의 합이 15가 되겠지. 분모 분자의 합이 15가 되겠지? 자, 근데 분모를 봤더니 하나씩 커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9번째니까 여긴 9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분모 분자의 합이 15니까 여긴 6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정답은 9분의 1. 약분하는 거 아니고 일단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발견해서 풀어주시는 군수열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연습을 다시 한번 29번, 30번 속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니까요. 그다음 뭐 30번 문제도 30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30번 한번 더 보시죠. 30번. 자, 아래와 같이 1보다 작은 분수를 나열했을 때 21분의 15는 몇 번째냐? 몇 번째 항이니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 역시 숫자를 적을 테니까 여러분은 적당히 군을 나눠 보시죠. 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일단 적당히 군을 나눠보면 뭐 분모에 대한 규칙으로 나누셔도 괜찮겠네. 자, 여기 1군, 여기 2군, 여기 3군, 여기 4군 이렇게 나눠도 괜찮지? 다시 1군에 항이 1개, 자, 2군은 항이 2개, 자, 3군은 항이 3개 있겠죠. 자, 4군은 항이 4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히 n군이 있을 텐데 그 n군에는 항이 몇 개 있지? 당연히 n개가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n군의 맨 마지막 항 번호는 어떻게 된다고? 1군에 1개, 2군에 2개, n군에 n개야.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얘가 등장하지만 항상 얘는 아니야. 항상 얘는 아니에요. 얘에 대한 값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 1군에 몇 개, 2군에 몇 개, n군에 몇 개 이걸 다 더해주시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계속 공교롭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등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가 구하려는 놈이 얘인데 자, 21분의 15인데 얘는 몇 군에 있을까? 분모를 보시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분모가 4일 땐 3군이야. 분모가 5일 때는 4군이야. 그럼 분모가 21이면 얘는 몇 군일까? 분모가 21이면 얘는 20군이 되겠지. 왜? 하나 작게 나와야 되니까. 자, 20군의 몇 번째일까요? 분자를 확인하시면 되겠네. 분자를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뜻하니까 얘는 15번째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19군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분명 20군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놈은 20군의 15번째래. 여기 어딘가에 있대. 19군의 맨 마지막 항의 항번호를 찾고 싶어요. 여기다 19를 대입하시면 되겠네. 2분의 19에 여기 20이 되겠죠? 여기는 190번째가 되겠다. 자, 190번째에다가 15개를 더 더하시니까 190 더하기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5번째 항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발견하시는 문제.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군수열 문제가 제법 문제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좀 연습을 충실히 해주시면 좀 다른 문제를 같이 여러분이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 31번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31번. 자, 20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야. 자, 200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2, 2, 4,
자, 2, 4, 6. 자, 2, 4, 6, 8. 자,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가 지금 질문인데, 보시면, 자, 적당히 군을 나눠봐야겠지? 자, 역시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군에 항이 1개 있어. 2군에 항이 2개 있어요. 자, 3군에 항이 3개 있습니다. 귀찮아도 계속 하시는 거야. 4군에 4개 있죠. 자, 5군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디인가에는 분명히 n군이 있을 텐데 그 n군에는 항이 당연히 n개가 되겠지. 그럼 이제는 n군의 마지막 항의 항 번호 여러분이 가볍게 찾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200항인데 200항. 자, 200항. 내가 n 자리에 19 정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9. 이것도 뭐 알고 하시면 좀 편한데 n 자리에 19를 대입하시면 2분의 19에 대한 20이 되니까 약분시켜서 결국에 190번째가 등장해. 아, 19군에 맨 마지막 항의 항 번호가 190번째 항이야. 그러면 200번째 항이라는 것은 20군에 있겠지. 왜? 20군에 항이 20개 있을 거니까. 자, 20군의 몇 번째일까요? 20군의 10번째가 되겠지. 내가 구하려는 놈은 20군의 10번째야. 맞아? 20군의 10번째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라. 그게 질문인 거지,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 29의 10번째는 뭐 2, 4, 6 쭉 가서 20이 될 거야, 이렇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10번째. 자, 그럼 갑니다. K군. 이건 문제가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거야. 자, 1군, 2군, 2, 4야. 그럼 K군 어떻게 될까? K군. 자, K군은 2 더하기 2, 그 다음에 4 쭉 가서 마지막에 2K로 끝나겠지. 왜? 2군의 맨 마지막 항은 4, 3군의 맨 마지막 항은 6, 4군의 맨 마지막 항은 8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맨 마지막 항 K군에는 2, 4, 6 가서 마지막에 2K로 끝나겠지. 자, 그러면 K군의 합. 자, K군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K군의 합은 2를 공통인수로 빼서 쭉 가서 여기 K가 되겠지? 한 번 더 쓰면 2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약분 때리니까 K군의 합은 얘가 됐다. 그럼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2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19군까지 일단 합을 구해볼게. 1군부터 19군까지 합이 있어. K군의 합이 얘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건 뭐라고? 얘네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지. 2 더하기 4 더하기 띵띵띵띵 해서 2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 얘? 좀 친해지셔야 될 시기지? 3분의 스트레이트 쓰시면 되고, 얘 2로 꺼내내신 다음에 1부터 10까지니까 55가 되겠지. 이놈 산수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보다 약간 합에 대한 문제여서 난이도가 좀 있지만 여러분이 K군이라는 걸 찾아서 관찰해 주시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32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32번 문제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2번 보시니까 선생님 숫자 적을 때 여러분 군을 적당히 나눠 보세요. 자, 1, 2, 3, 2, 1.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문제 패턴이죠. 여기 쭉 나가고 있다. 자, 12 처음 나오는 항번호는 어떻게 되냐? 몇 번장이냐? 10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몇 번장이니까 지금 질문인 거야. 자, 그럼 보시면 군수열이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시고 적당히 군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아까랑 좀 다른 패턴이니까 좀 눈여겨보세요. 자, 1군 맞아. 2군 3군 4군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규칙을 발견했더니 1군에는 항이 1개 있고요. 자, 2군에는 항이 3개 있죠. 자, 3군에는 항이 5개 있습니다. 4군에는요, 항이 7개 있어요. N군은 어떻게 될까요, N군? N군은 항이 몇 개 있을까요? 1, 3, 5, 7 홀수니까 여기는 2n-1개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N군의 마지막 항의 항번호를 찾는데 그 놈은 뭐라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띵띵띵띵띵 가서 마지막에 2n-1이 되겠지. 만약 요 놈의 값을 n제곱이라고 쓰지 못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다시 말해볼게요. 여기 n제곱이야. n군의 마지막 항의 항번호는 1군, 2군, 3군, 4군에서 n군까지에 대한 합이라며.
얘 홀수에 대한 합이잖아. 홀수에 대한 합은 항의 개수에 대한 제곱이 된다고 그랬지. 만약 모르신다면 등차니까 네모 2n이 되겠죠. 네모 곱하기 2분의 항수가 되겠지. 약분 때리니까 n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n군의 마지막 항의 항 번호까지 잡아내셨어. 결국에 10이 처음 등장하는 건 몇 군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규칙을 잘 발견해 보세요. 1군에는 1이 처음 나왔어. 2군에선 2가 처음 나왔어. 3군에선 3이 처음 나왔어. 4군에선 4가 처음 나왔어. 그럼 10이 처음 등장하는 건 몇 군일까? 당연히 10군이겠지. 10군의 몇 번째일 것 같아? 1, 2. 쭉 가서 여기 10 다닌 다음. 꿀에서 이렇게 관이야. 10군의 10번째 맞아요. 자, 그러면 9군이 어딘가 있을 거야, 9군. 자, 9군의 맨 마지막 항의 항번호 여기 81 되겠지? 왜? 9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9군의 맨 마지막 항이 81이야. 그놈에다가 10군의 10번째니까 10을 더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9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번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4번을 또 한번 보시자. 자, 34번. 얘는 군수열의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아래 표와 같은 규칙으로 배열된 수들이 있다. 자, 10행의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자, 여기 1행, 자, 2행, 그 다음에 여기 3행, 여기 4행. 일단 나온 것까지만 쓸게요. 5행이 있다. 자, 1행에는 2, 여기는 4, 6, 여기는 8, 10, 12, 14, 16, 18, 20, 여기는 22, 24, 26, 28, 30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라고? 10행. 10행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해래. 이게 지금 질문이야. 자, 그럼 보세요. 1행에는 항이 1개 있네.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2행에는 항이 2개 있지. 3행에는 3개, 4행에는 4개, 5행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10행에는 항이 몇 개 있을까? 당연히 10개 있겠지, 이렇게. 여기 분명 10개가 있을 거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이 10개는 무슨,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얘네 다 더하는 거거든. 10행의 모든 수합이니까 얘네를 다 더하는 거야. 근데 얘네 무슨 수열일 것 같아? 규칙을 잘 발견해봐. 예, 이 라인을 잘 봐. 이거 무슨 수열이니? 이 라인이. 이 라인이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거 보이세요? 그럼 당연히 얘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될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항만 어떻게 캐치해내면 끝날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항을 찾아볼게. 각 군의 첫 번째 항을 살펴보는 거지. 이렇게 각 군의 첫 번째 항.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2, 4, 8, 14, 22 이렇게 나갈 거야. 그 놈에 대한 내가 10번째를 찾고 싶은 거지. 10번째. 그 10번째가 얘가 될 거라고. 얘 차가 2네요. 얘 차가 4예요. 얘 차가 6이고요. 얘 차가 8이야. 아하. 개차 수열인 걸 확인할 수 있지? 지금처럼 군 수열이 개차 수열과 이렇게 복합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10번째 항을 찾아보시면 10번째 항 바로 들어갈게.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한 칸 작다 그랬죠? 2, 4, 6, 8이 여기 짝수네 2K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2는 그대로 있고 상수 2 앞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여기 45가 되겠지. 결국에는 92가 되겠네. 92. 여기 92야. 92. 그 다음에 여기 9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쭉 나가서 마지막 항 찾으시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등차수열 합공식 중에 끝항을 아직 모르니까 2분의 항 10개죠. 초항에 대한 2배에다가 n-1개에 대한 공차라는 공식 있잖아. 맞아? 공식만 다시 써볼게. 2분의 n에 첫 항에 대한 2배에다가 n-1개에 대한 공차를 더해주시면 여러분이 값을 처리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자, 요 구조까지도 봐두시면 일단 개차 수열과 군수열에 복합된 문제도 한번 확인해 봤다. 이로써 이제 군수열에 대한 계략적인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신 거고요. 해법을 잘 정리해서 이 해법에 의해서 문제를 여러분이 접근한다는 생각 가지고 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 몇 급수라는 주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몇 급수는 뭐냐? 몇 급수.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몇 급수는 뭐냐? 일단 얘도 합이 합. 이 급수란 말이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합이야 합. 뭐 무한급수에서 한번 보셨으니까. 합은 합인데 어떤 합이냐? 일반항이 등차와 등비수열에 대한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항에 대한 합이야. 다시 합은 합인데 일반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반항 모양을 갖는 애들의 합이다. 이게 몇 급수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뭐 여기는 2K-1이 돼 있고 여기는 3에 K-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시그마 앞에 항상 일반항 자리라고 했었죠. 얘 없다고 치고 얘만 보시면 이거 어떤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맞지? 요놈 없다고 치면 얘 등비 수열 맞아요. 지수가 1차식이니까. 됐지? 그런데 등차와 등비에 대한 곱으로 일반항이 구성돼 있어. 이때 만약에 시그마가 곱셈에 대한 분배가 가능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2K-1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3의 K-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시그마는 합차에 대한 분배만 가능하니까. 맞아? 자,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에 대한 이 몇 급수라는 이 놈에 대한 합을 구하는 방법을 익혀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결론은 몇 급수를 계산할 때는 시그마에 대한 곱셈의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 자, 그럼 몇 급수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되냐? 자, 이쪽 지우고 다시 여기 위에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몇 급수에 대한 해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법 1단계. 자, 구하려는 값을 펼쳐서 S로 설정한다. 뭐 펼쳐져 있으면 됐고. 다시 구하려는 값을 S로 설정한대. 펼쳐져 있으면 그냥 두셔도 돼. 자, 2단계. 자, 등비 수열의 공비를 1식에 곱한다. 1식에 곱한다. 자, 세 번째 단계로는 자, 1식과 2식을 빼시는 거야. 1식과 2식을 뺀다. 4번은 적당히 계산하시면 돼. 적당히 계산한다. 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다. 오케이? 자, 일단 몇 급수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 그 몇 급수라는 건 어떤 모양이라고? 일반항이 등차와 등비에 대한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놈들에 대한 합을 구할 때 우리는 몇 급수를 계산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 1단계 구하려는 값을 S로 설정하고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를 빼고 적당히 계산한다. 이 적당히 계산하는 과정을 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35번 보시죠. 자, 문제를 봤더니 SN이라고 돼 있네. SN. 뭐가 돼 있냐? 봤더니 4 더하기 8 곱하기 3에 더하기 12 곱하기 3의 제곱에 더하기 16 곱하기 3의 3승에 더하기 띵띠리띵띵띵 가서 4의 n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제가 원하는 것은 S10을 구하래. S10. S10을 구하라는 얘기는 n자리에 10 대입하세요 그 말이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n자리에 10을 집어넣어 볼게. 일단 10 넣었어. 자, 쭉 가서 여기다 10 넣으시면 여기는 40이 될 거고요. 여기 10 넣으시면 여기는 9가 되겠지. 요 놈에 대한 값을 구하라가 질문인데 구조를 잘 봐.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인가 봐. 근데 앞대가리 봐봐. 4, 8, 12, 16, 여기 40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등차 수열이지. 반면에 여기 1인데 여기 3의 0승으로 보셔도 괜찮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9승이야. 이 뒷부분은 뭐야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지금처럼 등차와 등비가 곱해져 있는데 걔네를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지.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몇 급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단계 어떻게 한다고? S라고 설정한대. 됐어. 자, 2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2단계.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를 1식에 곱한대. 자,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니? 3이지, 3. 자, 3의 S씩 곱하시는 거야. 곱해. 근데 중요한 건 곱하되 한 칸씩 밀어 쓰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해. 자, 곱했어. 1식에 곱하는데 어떻게 쓴다고? 한 칸씩 밀어 쓴대. 자, 한 칸씩 밀어갑니다. 얘 여기다 쓰면 4 곱하기 3이 되겠지. 곱했어. 3 곱했어. 그럼 여기 8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지. 곱했어. 그럼 여기 12 곱하기 3의 3승이 되겠죠. 쭉 가서 마지막에 여기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36에 대한 3의 9승이 될 거고 마지막에 곱하시면 40에 대한 3의 10승이 되겠지. 이렇게. 따라오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식을 뭐 하신다고요? 빼는 거지. 짠, 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S10이 되겠죠. 얘는 그대로 4 쓰고요. 3의 1승, 3이 8개 있고 여기는 3이 4개 있으니까 3이 결과적으로 4개 남겠지. 3의 2승이 12개, 3의 2승이 8개 있어. 빼시면 3의 2승이 역시 또 4개 남겠죠.
자, 3의 삼승도 역시 4개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3의 구승이 역시 4개 남아. 마지막에 부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에 적당히 계산을 하는데 적당히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선 반드시 등비 수열이 되게 돼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도 등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여기 잘 봤더니 4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4를 다 끄집어내 볼게. 애초에 내가 그냥 여기서부터 끄집어낸다는 얘기야.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쭉 해서 여기 3의 구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40에 대한 3의 10승은 그대로 두시고. 자, 이 부분이 등비 수열이 되니까 3 빼기 1, 3 빼기 1.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야? 1승이고 여기 0승이니까 10개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첫 번째 항은 1이죠. 됐고 그 앞쪽에 4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마이너스 40에 대한 3의 10승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에 쓸까요? 좌변에는 마이너스 2에 대한 S10이 있습니다. 우변에는요. 여기 약분 때리니까 2 되겠지. 자, 2에 대한 3의 10승에 마이너스 2에 40에 대한 3의 10승이 돼서 결과적으로 얘하고의 동류항 처리하시니까 38에 대한 3의 10승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양변 마이너스 1로 다 나눠버리시니까 S10 얼마 나오지? 19에 대한 3의 10승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산수를 정리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 약간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곱하되 여기 한 칸씩 밀어 쓴다고 더 적을까? 한 칸씩 자, 밀어 쓴다. 이것도 하나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몇 급수에 대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36번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랑은 37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7번 한번 보시자.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 자, 37번 문제는 어떤 구조인가 보시면 시그마 자, K가 1부터 10까지 자, 2K-1에 2의 K-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조를 잠깐 봐봐. 문제를 다 적기 전에 시그마 옆에 항상 일반항 자리인데 그 일반항이 등차 수열과 지금 등비 수열에 대한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아? 이런 거 우리는 등차와 등비에 대한 곱으로 이루어진 일반항을 뭐 하고 있어? 더하고 있지. 몇 급수라고 부른다고. 몇 급수. 몇 급수는 일단 펼치시는데 거기 다 펼쳐져 있어요. 1 곱하기 1, 그 다음 여기 3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에 5 곱하기 2의 제곱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19 곱하기 2의 구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놈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인데 얘를 그냥 S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지. 자,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가 누구니? 앞쪽에 보시니까 이게 등차야. 이 뒤쪽이 공비지, 공비. 공비가 2네. 아, 공비에 해당되는 숫자 곱하되 어떻게 쓴다고? 한 칸씩 밀어 쓴대. 이렇게 촥 밀어 쓰는 거지. 한 칸씩 밀어 쓰는 거죠. 3 곱하기 2에 2승. 그럼 쭉 가서 여긴 17이 되겠죠? 마지막 거 19에 대한 2의 10승이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두 식을 빼시는 거야. 자, 빼주시면 짠짠 뺐어. 마이너스 S가 되겠죠? 1은 그대로 1이라고 쓰고요. 2가 3개 있고 여기 2가 1개 있어. 그럼 여기는 2가 2개 남겠지. 2의 2승이 3개 있고 5개 있고요. 2의 2승이 3개 있어. 뺐으면 2의 2승이 2개 남겠지. 쭉 가서 여기 2의 9승이 2개 남고요. 마지막에 부호에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9에 대한 2의 10승. 자, 그리고 나서 공통적인 부분은 100% 등비수열을 이룬다며. 여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문제에서는 안 되는 거지. 자, 여기에 공통인수 2 빼내시면 2 더하기 2의 2승. 쭉 가서 2의 9승에 자, 마지막에 부호의 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등비수열이 되니까 2 빼기 1, 2 빼기 1 항이 9개죠, 이번에. 초항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산수 처리 좀 해볼게요. 저 좌변에 있는 거 마이너스 S네. 맞아? 우변에. 여기 1은 됐고 2가 더 있으니까 1 플러스 4에 대한 이렇게 쓸까요? 2가 있는데 여기다 2 집어넣어 주시니까 조금 보기 좋게 동류항 처리하려고 그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19에 대한 2의 10승이 되겠습니다. 그 요거 동류항 처리 되겠지? 음수 처리하시면 여러분이 산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셔서 오늘 좀 양이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 중요해요. 개차 수열. 뭐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것도 있고, 구조라는 것은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아까 도형과 결합된 것들도 있었고요. 네 번째 항까지 구하시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수열 문제, 약간의 규칙성을 새롭게 발견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번에 세 번째 패턴으로 몇 급수까지. 오늘 좀 양이 많았지만 좀 복습을 많이 하시고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화식 파트를 또 들어갈 테니까 앞부분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